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스템 해킹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해킹의 분야는 크게 시스템, 웹 해킹, 리버싱으로 나뉘게 됩니다. 해킹 대회에서도 주로 웹 해킹, 시스템 해킹, 암호학, 네트워크, 포렌식 등과 같은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시스템 해킹과 관련된 문제를 풀며 그때그때 필요한 개념을 공부하였습니다. 시스템 해킹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해커스쿨 FTG 그리고 LOB 순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풀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은 시스템 해킹 입문자를 위한 강의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시스템 해킹은 리눅스와 윈도우와 같은 시스템상의 취약점, 시스템 코드 내부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찾아 쉘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쉘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나 컴퓨터에 대한 사용 권한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하기 전 환경 셋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TG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VMware가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해커스쿨에서 FTG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VMware로 열어줍니다. VMware 같은 경우에 복사 붙여넣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엑스쉘을 이용해 VMware에 접속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VMware에서 IF 컨피그를 통해 IP를 확인하고 엑스쉘에서 세션을 입력해주고 접속하도록 합니다. 첫 접속 시엔 이름과 패스워드는 동일하게 레벨 1입니다. 만일 올바르게 접속을 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계정이 이렇게 레벨 1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 3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레벨 3, 패스워드는 캔유플라이 물음표까지 입력해주시고 계정을 다음과 같이 바꿔주세요. 우리의 목적은 레벨 4의 패스워드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최종적으로 mypass 명령어를 이용해 패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ls를 통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보면 힌트라는 파일이 보입니다. 힌트를 하여 파일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메인 함수 안에 if문이 있고 그 안에 여러 함수가 실행되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두 가지 추가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if문을 먼저 보면 argc가 2가 아니면 if문을 실행하는데 이때 exit 함수를 통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argc가 2여야만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아래의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argc와 argv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rgv는 실제로 입력받은 인자를 배열로 저장하는데 0번째에는 실행 경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실제 입력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argc 같은 경우 입력받는 인자의 개수가 1이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argc가 2여야 한다면 인자의 개수가 1개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f문 이후에 총 3가지의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strcpy 함수 같은 경우 소스 인자를 데스티네이션에 복사하는 함수입니다. 두 번째로 strcat은 데스티네이션 뒤에 소스 내용을 결합하는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함수 같은 경우 명령어를 실행해주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시스템 함수를 통해 cmd dig argv1 버전 바인드 chaos 텍스트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mypass라는 명령어를 이용해 패스워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두 가지 추가 힌트를 통해 argv1에 mypass를 넣어주어 패스워드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도 많겠지만 우리는 argv1에 통째로 인자값을 주어하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이용하여 여러 명령어를 사용할 것이고 쌍따옴표를 이용해 문자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의 cmd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utodig라는 명령어가 수행이 되고 그
그 이후에 myPass 명령어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패스워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파일에 인자를 주어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레벨 4의 패스워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senuid로 레벨 4의 권한을 가진 실행 파일을 검색해서 해당 파일을 실행시켜 잠시 레벨 4의 권한을 얻어 myPass로 패스워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레벨 3여서 그런지 힌트 부분에 autodig source라고 명시해주는 부분을 이용해서 파일을 찾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find 명령을 이용해 권한이 적어도 4,000, 즉 senuid가 걸렸고 소유자가 레벨 4인 파일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얻은 빈 autodig에 다음과 같은 인자를 주어 아래와 같이 레벨 4의 패스워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레벨 4로 계정을 바꿔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때 su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때 이러한 짝대기를 함께 써주지 않으면 홈 디렉토리는 바뀌지 않아서 한 번 더 바꿔야 하는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쉘과 홈 디렉토리를 한 번에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구조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으로 BOF, 즉 버퍼 오버플로우와 같은 문제를 많이 풀게 될 텐데 이때 우리는 메모리 구조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영역 같은 경우 실행할 프로그램에 코드가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영역과 BSS는 정적 변수와 번역 변수가 저장됩니다. 초기화된 경우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고 초기화되지 않은 경우 BSS에 저장되게 됩니다. 홈 영역 같은 경우 에멀록과 같이 프로그래머가 동작 할당을 하고 해제할 때 이곳에 변수가 저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택 영역은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를 저장하고 함수 호출이 완료되게 되면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스택은 데이터가 높은 주소에서 낮은 주소로 쌓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데이터 구조를 활용해서 각 변수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RET value와 out value 변수는 전역 변수로 데이터 영역 혹은 BSS 영역에 저장될 것입니다. 이때 RET value 같은 경우는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되고 out value 같은 경우 BSS에 저장되게 됩니다. 메인 함수로 들어보면 스트링 배열과 ptr 포인터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스택에 저장되지만 반면에 output과 같이 초기화된 스태틱 변수는 스택이 아닌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ptr 같은 경우엔 에멀록을 통해 동적 할당을 했기 때문에 힙 영역에 저장되게 됩니다. 앞서서 전체적인 메모리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될 스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은 LIFO 구조로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구조를 띱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푸시를 하며 데이터를 뺄 때는 팝을 합니다. 간단한 레지스터 두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ESP 같은 경우엔 스택 포인터로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제거될 때 기준이 되는 위치입니다. 두 번째로 EBP는 베이스 포인터로 스택의 가장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메모리 주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EBP는 새로운 함수가 호출되거나 현재 실행 중인 함수가 종료되어 리턴될 때마다 값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왼쪽 스택을 보면 스택의 가장 아랫부분에 EBP가 존재하고 1부터 5까지 데이터가 저장될 때마다 ESP가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택 주소가 높은 데에서 낮은 주소로 데이터가 쌓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